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전국 철도 노조 파업 엿새째인 오늘 KTX와 ITX 등 열차 운행이 크게 줄어들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오늘 KTX 강릉선은 왕복 36회에서 24회로 줄어 운행률 67%, 또 서울과 춘천으로 가는 ITX 청주는 왕복 36회에서 21회로 줄어 운행률 5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화물 열차 운행 단축으로 시멘트와 광업 물류 운송 횟수가 하루 33회에서 4회로 급감했습니다. 철도노조가 한국철도와 집중 교섭을 하며 협상 타결을 시도하고 있어 파업이 종결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 연탄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원된 가정에 또 연탄이 배달되거나 이 연탄 지원이 필요 없는 중산층에 전달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달동네 연탄 나눔 활동에 나선 대학생들. 3.5kg짜리 연탄 넉 장을 지게에 얹으니 무게만 무려 15kg. 행군하듯 연탄을 이고 언덕길을 올라 가정별로 나눠줍니다. 이 학생 봉사대는 지난해부터 연탄을 기부할 곳을 연탄은행에서 소개받고 있습니다. 원주시를 통해서 소개받을 경우 이미 지원이 돼 있거나 연탄이 필요 없는 부잣집인 경우가 잦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끼리 할 때는 이제 집주인도 이제 새 들어 살지 않는 분들도 받는 경우가 좀 있었어서 연탄이 이미 채워져 있는 집도 있기도 하고. 추운 겨울철, 난방 취약 가구에 연탄을 전달하는 기부 활동이 잇따르는 요즘. 기부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실제 연탄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불쌍한 사람은 줘야 되는데. 그런데 모르지요. 뭐 집도 있고 사는 것도 괜찮은데도 연탄 그냥 들어가고. 반면 행정기관에 등록된 일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가정에는 연탄이나 김장 지원이 몰리기도 합니다. 기부단체들이 더 어려운 이웃을 찾다 보니 중복 지원이 되는 겁니다. 복지관이나 기타 기관단체에서 아름아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25개 읍면동을 통해서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탄 쿠폰은 연탄 보일러를 떼는 가정에만 한정돼 연탄 난로를 쓰는 가정은 제외된 상황. 이렇다 보니 행정적인 도내 연탄 사용 가구는 14,000여 곳으로 연탄은행이 조사한 22,000여 가구의 64%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피부에 와닿기 위해서는 현장을 중심으로 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취임 직후 논란이 있었던 인사 단행과 관련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근 강릉시장의 재판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내년 1월에 공판이 열릴 예정인데요.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급 국장 인사를 놓고 공정성 논란을 초래한 김한근 강릉시장의 재판 절차가 내년 초 시작됩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내년 1월 8일 오후 김한근 시장의 첫 공판기일이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말 김 시장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 3개월 만에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민단체는 근무 연수가 부족한 5급 사무관 3명을 4급 서기관 국장직에 직무 대리로 발령낸 게 위법하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감사원이 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특정인을 승진자로 내정하는 등 규정에 위배된 인사 업무를 처리했다며 주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김한근 시장은 법률 자문을 받아 재량권 범위에서 인사를 단행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비슷한 혐의로 선출직 공무원이 재판을 받은 다른 지역에서는 유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기관 승진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고 사무관 승진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오규석 부산시 기장 군수는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과 달리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을 잃게 되고 벌금형이 나오면 직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지자체마다 지역 화폐 발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역 경제 유발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천어 축제 등을 통해 지역 화폐로 돌려주는 화천군의 경우 지역 화폐 발행 예산 대비 부가가치 효과가 16배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는 객관적인 분석 자료를 내기보다는 아직 발행 확대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지류형 지역 화폐가 대다수인데 액면 가격보다 할인해서 팔기 때문에 소위 상품권 깡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당 구매 한도를 정해놓고 있지만 지인을 통해 사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와 영월군처럼 최근에는 카드형 지역 화폐나 ICT와 결합한 페이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가맹점 모집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카드용으로 발행하게 됨으로써 구매자와 사용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상품 깡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현재 지역 화폐는 정부가 발행액의 4%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나머지 지원 규모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일수록 발행 규모가 커질 수 있고 자본이 더 집중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인해서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간 세제 지원을 차등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 시민들의 세금으로 캐시백이나 할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지역 화폐 사용은 지역 경제 살리기라는 시민사회 운동을 확산시키고 점차 지원 규모를 줄여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지역 화폐가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지역 공동체 어떤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 저는 이제 자연적으로 그 깡들은 해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역 화폐를 악용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부정 사용하면 수사를 의뢰하고 수익을 환수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내년 총선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 정당이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총선 전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춘천 출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일부 현직 장관들의 후보 경쟁력을 가늠하는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전략 공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은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을 물갈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강원도당은 현역 의원 위주의 지역 활동에 무게를 두고 지역구별 민심 공약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분이 없는 유권자들에게 다량으로 보낸 연하장에 지지 호소 내용이 없더라도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정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각각 벌금 4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조합원 1,450여 명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한 것은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없더라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플라이 강원의 양양 제주 노선의 강원도민 특가 행사가 인기를 끌면서 항공편이 임시 증편됐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오는 26일과 28일 그리고 12월 5일과 12일, 19일과 26일에 왕복 한 편씩을 증편했습니다. 양양 제주 항공편은 강원도민에 한해 이달 말까지 평일 2만 원, 주말 3만 원, 또 다음 달 24일까지 평일 3만 원, 주말 5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미 상당수가 매진됐습니다. 도내 시지역은 30, 40대 고용률이 높은 반면 65살 이상은 군 지역의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연령별 고용률을 조사한 결과 도내 시지역 가운데 30세에서 49세 사이의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태백시로 84.3%, 그 다음이 강릉시로 80.6%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고용률은 고성군이 63.2%를 기록하는 등 군 지역이 대부분 50%를 웃돈 반면 시 지역은 30% 선에 머물러 대조를 보였습니다. 올겨울 강원 지역은 평년보다 덜 춥겠고 이 때때로 북쪽에 찬 공기가 남하해 강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이번 겨울은 찬 대륙고기압의 세력이 강하지 않아서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1월에는 일시적으로 북쪽에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 큰 추위가 여러 차례 찾아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2035년 인구 40만 명 돌파를 목표로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강릉시는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교통, 문화,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정주 여건이 좋아졌다며 북방물류 요충지 조성 사업과 경포 도립공원 개발 등을 통해 인구 늘리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의 인구는 2000년 23만 3천 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21만 명대까지 내려온 가운데 지난달 말 21만 3,563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606명이 늘어났습니다. 태풍 미탁으로 인한 삼척 지역의 도로 피해 복구 공사가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삼척시는 피해도로 응급 복구를 마치고 항구 복구를 위한 설계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 달 중순부터 공사를 시작해 내년 6월쯤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풍 미탁의 피해 도로 복구비는 삼척시가 135억 원, 강릉시가 7억 7천만 원, 동해시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지난 22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경영평가 성과급 균등 배분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차등 지급한 성과급은 그대로 개별 직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노조는 그동안 공기업 성과급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 지침을 따르는 대신 노조원들로부터 성과급을 돌려받아 균등하게 나눠왔습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관리가 부실한 사업장 7곳이 적발됐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달 오염물질 배출업소 12곳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대기배출시설 무허가와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흡, 그리고 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과 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 등 7곳에서 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사업장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수시로 단속을 받게 됩니다. 도내 학교 주변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식품이 안정성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9개월 동안 도내 학교 주변 슈퍼마켓과 문구점, 분식집 등에서 판매하는 튀김과 과자, 캔디류 등 82건의 식품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학교 주변 200m 이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검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원경찰의 주요 4대 강력범죄 검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살인과 강도, 절도와 폭력 같은 4대 강력범죄 검거율은 84.4%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살인과 강도 사건의 경우 범인을 모두 검거했고 절도 범죄 검거율도 70.5%로 전국 평균보다 9%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춘천시 평생학습관이 다음 달 3일까지 내년도 프로그램 강사 72명을 모집합니다. 주요 모집 분야는 정보화와 외국어, 생활체육과 건강음식, 문화예술 등입니다. 응모 자격은 해당 분야 직업능력 개발훈련교사 3급 이상과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합격자는 다음 달 27일에 발표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격증 과목 신설을 위한 강사도 모집할 예정입니다. 동해시가 올해 지방규제 개혁 분야 강원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 조정교부금과 포상금 등 1억 3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동해시는 자치단체 선도사업 추진과 불합리한 규제 29건을 발굴하고 규제개혁 관련 조례 3건을 개정하는 등 지역 투자 기반 조성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동해시는 지난 2015년부터 5년 연속으로 규제개혁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홍천군은 최근 들어 사과와 복숭아 등 겨울철 과수농가의 어능 피해가 증가하자 예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